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조선족,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조선족, 이분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자, 조선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인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조선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이 아주 작정하고 망가뜨린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시급하게 재건하고 정상화를 하야만 할 것입니다. 자, 조선족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잠시 역사의 수레바퀴 돌려서 1998년 김대중 정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중국 조선족을 들먹거렸어요. 자, 독립투쟁을 위해서 만주로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일제와 투쟁하였던 그 분들의 후예라는 점에서 조선족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렬한 충격을 던져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선열들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마음에 빚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은요, 한편으로 애증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경의 문제에서부터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괴뢰군의 선봉에 서서 공산군대의 그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침범했던 자들 또한 조선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김대중은 조선족들에게 동포다라는 이 동포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도 원하기만 하면 국적 회복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제가 이 조선족들에 대한 혜택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서 그럼 이 조선족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은 중국인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국 인민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외국인이다 하고 하는 주장이 되죠. 자,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관련한 혜택을 보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 유치원은 영순위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아실 거예요. 원하는 유치원에 갈 수가 없어서 먼 곳에 차로 등하원시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보육료, 육아 도우미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다. 조선족은 아이를 키울 때 보육료라는 것을 지원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우미를 쓰게 되잖아요. 그 비용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셋째,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입니다. 자,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은요, 학습지나 학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은 학습지는 물론 학원비까지 무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넷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그리고 장학금 지급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할인해 주는 데다 장학금까지 준다는 조항이죠. 장학금까지 생각해보면요, 학비가 거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선족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키우게 될 경우 대학까지 거의 모든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숙사도 우선 배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숙사에 대한 우선 배정입니다. 대학 2학년이 되면 기숙사가 모자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원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기도 하는데 조선족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숙사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해 본다면 조선족은 어린이집부터 학원비, 대학 장학금, 기숙사까지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족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자 한다. 그럼 우리 한국의 어린이 중에 누군가는 그 유치원 배정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학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조선족 학생이 배정받는 대신에 또 누군가 한국 출신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 방면에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은행 예금 이자가 6% 이상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0.5%의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은 이미 6%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예금했을 경우 우리가 과거 5만 원의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 6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평합니까? 일곱 번째로 외화송금 수수료 할인입니다. 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 할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라도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족들이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만 돈을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순진한 생각이죠. 이 수많은 송금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제범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덟 번째로 ATM 수수료 면제입니다. 자, 자동이체까지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아홉 번째로 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돈 몇 푼 의료보험료 내고 손자, 며느리까지 수백만 원 혜택을 보는 게 바로 중국 조선족인 거죠. 가족 범위가 상상 이상이고 이 도대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의료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열 번째로 통신비 지원입니다. 조선족들은 통신비를 지원을 받고 통신비 속에는 당연히 핸드폰 요금도 포함이 됩니다. 자, 11번째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혜택 조항에 이 대출 무제한이라는 글자, 참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담보만 있으면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담보의 실체도 의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부동산을 조선족들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실상은 뭡니까?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12번째, 대출 이자를 특별히 할인해 준다는 측면입니다. 자, 영끌족들이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지금 등골이 쉬어지다 못해 부러지고 있는데 조선족들은 이자도 깎아준다는 조항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13번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를 지원해 줍니다. 아예 그냥 공짜로 집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세금도 지원해 준다면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자, 다음번에 14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투기 관리 지역 부동산에 취득이 가능하다. 투기 관리 지역의 부동산도 취득이 가능하다. 투기 염려가 있는 곳이면 결국 뭡니까? 살 수만 있으면, 사두기만 한다면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땅값이 몇 배로 뛸 테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조선족들은 취득할 수가 있어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투기꾼들이 이 조선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족들을 활용해서 조선족 명의로 땅을 사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번째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에서도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 임대주택도 일반 국민들보다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는 조항인데, 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1순위를 의미하는 거죠. 1순위. 그냥 조선족이면 그냥 와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째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다문화 전형 특채가 있습니다. 자, 조선족을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해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들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겠죠. 또 17번째로 운전면허 및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 18번째로 심지어 선거권도 줍니다. 3년 국내 거주 시에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국적 변경 없이도 3년만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준다는 것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이 중국에 의해서 우리 한국 내 선거가 이용당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도지사나 시장 후보에게 몰표가 갈 수 있겠죠. 또 이를 빌미로 지난 우리 6.1 지방선거에도 봤듯이 표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협박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의료 부분에서도 혜택이 많고 주택 범위에서도 혜택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조선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김대중은 조선족들에게 이와 같은 우선권, 혜택, 특별한 지위를 왜 부여했을까요? 지금까지 중국으로 흘러갔던 돈이 뭐 8조 얼마다 10몇 조다 하는데요. 사실 이 돈이요. 조선족들의 매개체에서 많이 넘어갔겠지만 이게 북으로 갔다는 말도 허튼 소리가 아닌 것으로 지금 들려집니다. 물론 제가 입수한 첩보망에서는 이게 조 단위가 아니에요. 이 몇십 조인지 몇백 조인지 지금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막대한 양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족들이요. 위험한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통일전선부가 있고 통일전선공작이라는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한 정책에 이 반한 정책의 전선에서 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즉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결의를 하고 북한을 봉쇄를 하더라도요. 그 사이기를 뚫고 그 반역에 앞장서고 있는, 즉 앞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연 추측으로만 할 생각이라고 국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선족들이 의료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시위에 나섰던 적이 있는데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조선족들이 활개치고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조선족들이 북괴의 조선인민군으로 6.25 당시 침략 전선에서 가장 앞섰던 그 역사적인 죄가는 치렀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만주의 고토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거는요. 중국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어린애만도 못한 소리입니다. 만주 수복을 말하는 순간 중국은 이미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200만이 살고 있었던 조선 연변 조선자치주 그 지역은요. 이미 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리키게 아주 그냥 법제도적으로 차단시켜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조선족을 말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 삼성의 과거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근 지역에 살았던 조선족들이 한 200만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한 17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8개 항목의 이런 혜택을 받는 조선족이 170만 명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조선족을 부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조선족을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 이 조선족 사이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수많은 간첩을 침투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활용한다는 점이죠.
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조선족들이요. 또한 이 주사파 촛불 시위 난동 현장에도 언제나 100% 찬성하고 합류한다고 하는 점,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될 짓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조선족들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는 주제하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살펴보시고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족들 간에 더 이상의 불편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조선족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조선족들 가운데서는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중국의 인민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다라고 오히려 떳떳하게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에다가는 흡혈귀처럼 빨대판 꽂고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해본 경험에 따르면 조선족들은요, 빨대를 세 군데를 꽂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빨아들이는 빨대가 순서가 바뀝니다. 즉 뭐다? 변절자란 얘기예요. 한 번 배신하가면 변절하는 자는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쉽게 배반하고 변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위상과 대한민국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이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해져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시고 스스로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품격이 있어야 되고 격조 있는 국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가짜뉴스, 거짓도 참과 대비해서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변화합시다. 특히나 청장년층들, 여러분들이 받은 잘못된 학교에서의 전교조 교육은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주 전근대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젊은이들을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가정에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바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가정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서울대학 출신들 좀 많이 알아요. 저도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 동창들이 거기에 선후배가 많지만 이 서울대학을 나왔어도요, 가정에서 바르게 못 배운 사람은요, 나이 먹어도 그 사람 안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신원서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게 어디 학교에서 배워집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로부터 가풍을 따지고 집안을 받던 게 우리 전통 아니겠어요? 자, 국민 여러분, 학벌에 그 알량한 대학교 졸업장에 얽매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젊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 올바르고 화목하고 성실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야만 우리 젊은이들도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혼들 하지 마시고 참고 살고 아이들 바로 키웁시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내외 동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